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유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 유가는 굉장히 안정시켜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가 안정에는 상당히 심각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 비밀을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유가를 안정시키면서 물가도 안정시켰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유가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 사실 오늘 유가가 오른 건 물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유가가 오른 거지만 사실 유가 오름세는 5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5월 3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발표가 있었죠. 오펙 플러스에서 7월부터는 41만 1,000배럴을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증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증산 발표를 한 다음에도 유가는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이미 유가는 WTI 유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67달러를 넘어섰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72달러까지 기록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눠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오른 이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지금 당장의 유가 상승을 이끈 게 맞는데 근본적으로 유가가 지난주에도 계속 오르고 지지난주에도 올랐던 이런 현상들은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자, 그 문제가 뭐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셰일 업체들의 생산 비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셰일 업체들이 예전처럼 원유를 많이 만들어낸다, 많이 생산한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내세웠던 정책 목표가 뭡니까? 워낙 유명한 말이 있죠.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 자, 무조건 석유를 시추해라, 얘야 시추를 더해라, 이런 느낌의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84달러였던 유가가 5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60달러로 다시 올라서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미국의 원유 증산을 해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때만 해도 오히려 일일 원유 생산량이 1,340만 배럴까지 됐었는데 트럼프 때는 1,310만 배럴로 오히려 30만 배럴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30만 배럴은 큰 생산량의 차이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 다시 말하면 2,600만 배럴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웬걸 이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유가 하락은 뭐 때문이냐? 미국의 증산 때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왜 줄어들었느냐?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셰일 오일의 생산 비용이 정말 빠른 속도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셰일 혁명을 성공했던 이유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유가가 이 셰일 오일 생산 비용이 어느 정도였냐? 7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한 60달러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미국에서 셰일 업체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셰일 업체들의 엄청난 이런 혁신 속에서 2010년대 후반에는 이 생산 단가가 48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다시 원유 생산 단가가 무려 62달러로 올랐고요. 외곽 지역, 그러니까 코어 지역이 핵심 지역이 아닌 곳은 이렇게 엄청난 생산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 셰일 오일 생산 비용이 올랐느냐? 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미국의 인건비가 올랐고 생산 자재도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이미 생산 비용이 오른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일을 생산하는 이 강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50%까지 관세를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산 비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에서는 이걸 기회로 생각한 겁니다. 계속 증산을 해서 이 가격대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미국 원유 업계는 앞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미 미국 원유 업계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냐? 이 시추 장비 가동이 전년 대비 5%가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시추 장비를 오랫동안 가동하지 않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 콜드 스택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콜드 스택 상태로 돌아서게 되면 이 시추 장비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선 원유를 캐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버리는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셰일 오일을 캐내려고 그러면 새로 다시 시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미국 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쉐브론 같은 경우는 직원의 15%에서 20%를 감원하겠다는 발표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기회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셰일 업체들이 이렇게 채산성이 악화되니까 자 빈살만 왕세자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2024년에 사우디는 우리나라가 흔히 생각할 때 사우디는 엄청난 석유 부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재정 적자가 310억 달러나 됐습니다. 왜냐? 유가가 82달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 사우디한테 치명적이냐? 사우디의 재정 균형을 이루려면 92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82달러가 되면 사우디도 어렵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쨌든 언젠가는 92달러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의 셰일 업체를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증산을 하면서 셰일 업체를 옥죄이를 하고 있고 나중에 언젠가 셰일 업체들의 이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 빈살만 왕세자가 본격적으로 유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앞으로 유가에서 남아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